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버전, 2024년 버전에서 예전 영상들을 리뉴얼해서 이렇게 꾸준히 올릴 생각이에요. 뭐 계속해서 신버전만 계속 올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웬만하면 지난번 영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얘기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핸드폰도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등등 모든 시장들이 계속 점차 진화를 하고 있고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타란툴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 2023년도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타란툴라가 새로 유입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입문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문종도 계속해서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대별 입문종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예전부터 고정적인 반가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입문종으로 취급할 수 없었던 종들이 이제는 되게 저렴해진 분양가 때문에 입문종이 된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다시 찍었어야 되는, 제일 먼저 찍었어야 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좀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초보자 가이드를 올렸고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입문종에 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대별로 해서 모든 입문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쯤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은 의외로 입문종이 아닌 종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종들이 가격대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양하는 곳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양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 차이라든지 아니면 암수 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금액대,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대랑은 약간은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감안은 하고 보셔야 된다.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몇천 원대부터 만 원대까지 그렇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빠르게 가보죠. 셀먼 핑크 버드 히터, 바이아 스칼렛 버드 히터, 파이어리 레드 럼프, 타이거 럼프, 그리고 브라질리안 화이트니, 스트라이프 레드 럼프, 자이언트 블론디, 그린 보틀 블루, 뭐 이런 식이 거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말 더 많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건 입문종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곧 그게 흥미로 변해야 된다. 그 흥미로 변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재미적인 요소를 갖춘 친구들이어야 된다. 그게 곧 입문종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몇천 원대 하티하티도 있고 어셈도 있고 오너멘탈 바본도 있고 정말 많아요. 근데 하지만 걔네들은 빠른 움직임과 센 독성,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지랄 발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애들로서 입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진짜 재미를 느끼기도 전에 겁부터 먹고 접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입문자분들이나 새로운 재입문자분들,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져야 저희 타란툴라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셈이나 오너멘탈 바분, 뭐 그리고 하티하티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고 화려한 애들이 너무 저렴한데 너무 이쁜데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은 발색만 보고 시작하셨다가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8, 9명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8종 있죠. 셀먼, 바이아, 파이어리 레드럼프, 그리고 타이거 럼프, 화이트니, 스트라이프 레드 럼프, 자이언트 블론디, 뭐 그린 보틀 블루,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배회성이라는 거죠. 배회성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당히 잦은 탈피와 되게 좋은 먹성, 상대적으로 온순함,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종에 대해서 특징 자체는 배회성이라는 걸 또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8종 중에서 제일 특이점은 사실 그린 보틀 블루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린 보틀 블루는 사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3만 원대 이내였죠. 근데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굴지의 브리더분들께서 이렇게 번식을 정말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정말 대표적인 입문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진짜 예전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겠지만 한 6,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린보틀 블루는 국내의 멸종 위기였어요. 멸종 위기. 진짜 해외 자체에서도 그린보틀 블루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희한하게 이렇게 타란툴라는 한 번 번식이 되면 몇백 마리, 몇천 마리 이렇게 한 번에 수두룩하게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없어질 때는 진짜 희한하게 막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멸종 위기였었지만 그래도 이제 굴지의 국내 브리더 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액대를 마련해 주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몇천 원대부터 만 원대의 종들 중에는 또 다른 배회성들로서 상당히 많은 입문종들이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애들을 좀 몇 종을 이렇게 추려봤으니까 얘네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2만원대에서 3만원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죠. 사실 샵에서 분양되는 평균가가 2에서 3만원대 애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판포베테우스 종들 진짜 와 대박이죠. 사실 예전 생각에 계속 갇혀져 있는 이렇게 좀 꼰대 같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것도 7, 8년 전에는 지금 현재 2만원에서 3만원대에 분양되고 있는 판포베테우스 마스카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도 최저가가 8만원, 9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25,000원에서 3만원 정도, 이런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입양을 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판포베테우스 마스카라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 2에서 3만원대에 판포베테우스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하면은 사실 전부 다 이제 입문종으로서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판포베테우스 마스카라, 판포베테우스 레드블럼, 그리고 에콰도르 퍼플, 브라질리안 핑크 등등등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포베테우스라고 앞에 학명이 붙은 애들, 이렇게 불리우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입문종으로서 상당히 좋은 애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절사모나 이런 카페 개인 거래를 하시거나 뭐 샵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판포베테우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애들이 가격대가 2에서 3만원대다 그러면은 뭐 맨 처음에 물론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이건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얘네들도 정말로 저렴하게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종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판포베테우스가 국내에 많이 풀리기 전에 보급형 판포라고 불리웠던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2에서 3만원대거든요. 걔네들이 뭐냐면 포믹토푸스라는 속명을 가진 애들인데 골든 그레이, 헤이티안 브라운, 레드 아일랜드, 도미니카 스틸리블루 얘네들이 거의 대표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뭐 유입이 된 포믹토푸스 사바나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좀 있긴 있는데 뭐 얘네들도 2에서 3만원대인 애들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입문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제 4에서 7만원대 이렇게 좀 갑자기 확 뛰어버린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대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도 상당히 고무적인 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4에서 7만원대에 핑크풋 골리앗이 있습니다. 핑크풋 골리앗도 역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리당 20만원을 호가하던 이제 그렇게 상당히 고급종인 애였고, 얘네들은 사실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금액 줄 테니까 이거를 좀 이 유채를 좀 분양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도 유채가 없는데 어떻게 분양을 해. 하지만 이것도 역시 굴지의 브리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각고의 노력 끝에 가격대가 지금 4에서 6만원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가성비템이 돼버렸다. 뭐 물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얘는 가격대가 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3년 전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입문종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볼리비안 스틸리블루도 역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저렴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볼리비안 스틸리블루도 판포베테우스 종 중에 하나인데 판포베테우스 속명을 가진 친구들이 사실 수백 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또 가격대가 높은 애가 있고 가격대가 낮은 애가 있고, 이거는 역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씩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애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안 스틸리블루 얘네들도 되게 재미있는 입문종으로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만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에서 7만원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구해서 이제 입양을 하실 수 있는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핑크풋 골리앗, 볼리비안 스틸리블루, 마나비 같은 애들도 있고 뭐 플라미페라 같은 애들도 있고요. 앞에 판포베테우스 붙은 애들은 다 괜찮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도미니칸 퍼플이라 그래서 얘도 2에서 3만원대인 포믹토푸스랑 같은 속명을 가진 애인데 얘네들도 역시 아직까지 가격은 4에서 5만원대를 조금은
호가를 하고 있는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10만원 이상대인 종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10만원대인 애들은 뭐 여기도 입문종이 있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얘네들로 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걸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어요.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린보틀 블루나 셀먼, 화이트니 뭐 이런 애들로 차근차근히 올라가면서 모든 종들에 대해서 걔네들의 매력을 알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때쯤 되면 나도 이제 10만원대인 애들도 한번 경험해봐도 되겠다 이거랑 맨 처음부터 10만원대인 애들로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사실 잘 눈에 안 들어오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거는 상대적이고 비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사람의 이제 마음입니다. 모든 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오시는 게 좋은데 맨 처음부터 10만원대인 애들부터 사육을 하다 보면은 그 다른 종의 매력 자체도 이거는 매력이 아니라 얘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얘의 매력인데 그걸 단점으로 보는 순간 그 매력을 단점으로 보는 되게 왜곡된 눈이 생기기 때문에 타란툴라에 대한 흥미는 사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0만원 이상대에 추천을 한번 해볼까요? 레서 전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레서 전종이 전부 다 10만원대는 아니겠지만 20몇만원짜리도 있고 30몇만원짜리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가격이 이제 10만원대에 좀 이제 머물러져 있죠. 예를 들어 테네브리스, 레서 인마니스, 인터메디아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인마니스랑 인터메디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미만대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샵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은 가성비가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얘네들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레서 같은 애들이 사실은 차로 치면은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쪽 급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얘네들로서 맨 처음에 가격이 13만원 뭐 이게 거의 평균적인 가격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인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테르메디아 많은 공급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10만원대인 애들은 뭐 테네브리스, 브라이트, 뭐 블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다른 속명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종류가 많이 없긴 없겠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레서 종 중에서도 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10만원대인 애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알려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판포베테우스 종들 계속해서 나오죠. 판포베테우스 종 같은 경우도 10만원대인 애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도 키울만한 애들이 많다. 뭐 울트라마리너스, 판포 스몰, 파이사 뭐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판포베테우스 모든 종들, 레서 종들 모든 종들을 다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얘네들도 10만원대인 애들이 있다 하면은 얘네들도 입문종으로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골리앗 버드히터 중에서 10만원대인 애가 유일하게 한 종이 있는데 그게 블론디 골리앗입니다. 블론디 골리앗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제 생각에는 의외로 이거는 입문종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럴 때는 저희가 타란툴라를 맨 처음에 입양을 할 때 사실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20, 30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맨 처음부터 뭐 코발트 블루니, 로즈에어니, 골덴니니, 뭐 이제 코스타리카 제브라니, 헤라클레스 바분이니 그 당시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입문종이라는 것도 딱히 없이 그냥 내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 샵에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 한 마리라도 갖고 오는 게 가장 더 중요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입문종 없이 막 이제 고르다 보니까 맨 처음에 제일 먼저 많이 풀렸던 게 로즈 헤어거든요. 그리고 로즈 헤어가 상당히 온순하고 귀여운 체형 그리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로즈 헤어나 골덴니 얘네들을 좀 입문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로즈 헤어와 골덴니 얘네들은 입문종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맨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죠. 타란툴라 입문종이라고 하면은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그 흥미로 이어져야 돼요. 흥미로 가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탈피를 많이 해야 되고 먹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미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빠져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로즈헤어 같은 경우나 골덴니 같은 경우에 맨 처음 초반에 유체 때는 생각보다 탈피는 잘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일정 사이즈 한 새끼손가락 2마디만 하거나 3마디
3마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탈피를 미친 듯이 안 합니다. 그 정도로 성장 속도가 상당히 많이 느리고, 보통 탈피 기간이 길고 성장 속도가 느린 애들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보통 신진대사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진대사가 느리다 그러면 곧 수명이 상당히 길다라는 거예요. 수명이 길면 곧 뭐다? 성장 속도가 느리다.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로즈헤어나 아니면은 이제 골덴리 뭐 이렇게 성장 속도가 느리고 대표적인 종들로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 그런 걸로 시작하시다가 얘네들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얘네들 뭐 이러다 죽는 건 아니겠죠 등등 별의별 얘기들이 정말 많이 들려요. 근데 사실 걔네들한테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거 진짜 지극히 정상인 거거든요. 사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빨리빨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는, 특히 저희 나라 한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되게 안 맞는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얘네들은 나중에 내가 키울 거 많이 키워보고 나서 천천히 내가 다른 종들을 많이 키우면서 다른 종들로서 재미를 한창 느낄 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애들이 오히려 로즈헤어와 골덴리 얘네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어셈이 사실 제가 입은 이 티셔츠랑 상당히 발색이 비슷하고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 대박 이게 이 가격이라고 이러면서 맨 처음에 막 들이댄다고. 근데 취두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 뭐 취두부가 뭐 물론 냄새가 나고 되게 좀 악명이 높지만 정말 일단 저렴하고 많은 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으로선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막상 접해봐요, 돌아버린다니까. 진짜 돌아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문종으로서 좀 별로인 이유가 뭐냐면, 이건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욕되게 보였다고 하면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어셈은 좀 웬만하면 추천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부터 사육을 할 때 거미줄도 잘 치고 상당히 먹성도 좋고 성장 속도도 빨라요. 재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입문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히 빠릅니다. 유체 때부터 점프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랬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타란툴라 유체를 사육을 할 때부터 맨 처음부터 겁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죽을까봐 겁먹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육장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나중에 커졌다고 쳐요. 얘네들 집거리 하다가 탈출하면 어쩔 건데, 그쵸? 근데 얘네들이 탈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움직임이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많이 힘들 정도로 좀 약간 지랄 맞은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 뒤에 바분 붙은 애들 있죠. 헤라클레스 바분, 어셈 오렌지 바분, 오너멘탈 바분, 얘네들은 조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코발트 블루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일단 땅을 파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려고 하면 계속해서 헤집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고 얘네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려.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또 아름다운 발색 뒤에 숨겨진 그런 지랄이 있다. 여러분들한테 얘네들을 좀 추천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보통 뒤에 어스타이거라고 붙은 애들도 웬만하면 입문종으로서 좀 부합하지 않다. 결국의 결론은 저렴하다고 다 입문종이 아니다. 그렇게 저렴한 이유는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급이 그만큼 더 많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도 조금은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끔 변한 모습의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뿅!